저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좀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영업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저의 경험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밸런스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균형이죠. 워라밸, 균형 잡힌 삶,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축을 의미하죠. 그래서 균형이 흐트러지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모든 게 중용이 중요하듯이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것 또한 어떤 삶의 균형,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. 그 워라밸을 그냥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,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뭐 빨리 퇴근하고 돈을 많이 주고, 그리고 일을 뭐 하는 거에 비해서 뭐 늦게 퇴근하고, 이런 개념, 1차원적인 흑백 논리 개념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워라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저의 주관적인 워라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균형을 워라밸이라고 하는데,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는 건강입니다.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, 또는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다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, 그리고 뭔가 이뤘는데 몸이 안 좋다면 그게 결코 기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뭐 먹는 걸 좀 건강한 걸 먹는다든지, 아니면 미루기만 했던 운동들을 해본다든지,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.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워라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. 지금 당장 건강하다고 해서 운동을 등한시하고 미루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뭐 누워만 있는다든지, 아니면 뭐 건강에 안 좋은 정크푸드라든지 뭐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는다든지, 이러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. 그럼 이거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는 거고, 두 번째로는 뭐 가족이겠죠.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, 또는 뭐 내가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족 간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으면 그때 많은 이득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면 뭐 크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주말이든 퇴근하고 뭐가 됐든 산책이라도, 아니면 뭐 카페라도, 음식점이라도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. 이것도 무너지면,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는 존재와 소홀해진다고 하면 이것도 균형 잡힌 삶이 아닐 거고요. 뭐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자식과의 시간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. 뭐 이를테면 다 연세들이 부모님들이 있으실 테니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공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면은 좋은 곳에 데려가야지, 좋은 곳으로 모셔야지,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정작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때, 더 성공했을 때 부모님이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뭐 걷기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막 되게 좋은 데를 모시고 가겠다는 약속보다는 오늘이라도, 내일이라도, 주말에라도 근처 공원이라도 가보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균형 잡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자기 취미 활동입니다. 그게 뭐가 됐든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조금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, 그게 뭐 영적인 종교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요. 뭐가 됐든, 음악이 됐든 뭐 미술이 됐든 뭐 여러 가지가 됐든,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인생에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있으면 그것 또한 치우쳐지지 않는다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은 일입니다. 뭐 삶의 균형을 얘기한답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챙기고 뭐 건강도 챙기고 취미 활동도 다 한다, 뭐 좋다 이거예요. 근데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, 돈은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 수단이 많은 걸 가져다 주잖아요. 가족과 가는 곳을 더 좋은 곳을 갈 수도 있고,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을 더 고급지게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내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장 중심축에 일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을 미루지 않고, 도망가지 않고, 회피하지 않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한번 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도전적으로 임해서 무언가 성취를 해보는 거죠.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토대로 한 목표를 세우고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배수의 진을 쳐서 내가 한번 나를 뛰어넘어 보는 거죠. 나를 뛰어넘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면, 뭐든지 인생이 그렇잖아요. 한 번 넘은 난이도는 그때부터는 쉽습니다.
한 번을 넘지 못하면 계속 초반부로 리셋이 되고 리스폰이 되는데, 게임으로 따지면요, 한 번이라도 스테이지 1을 넘으면 스테이지 2로 갑니다. 그리고 다시 깨어나도 스테이지 2에서 시작돼요. 쉽게 말하면 게임 로드가 되는 개념인 거죠. 슈퍼마리오로 따져도 한 번 스테이지를 넘으면 죽어도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시작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삶도 어느 임계점을 한 번 넘으면 그 하단으로 다시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임계점을 넘어보는 노력,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그런 노력, 가족과 더 좋은 곳, 더 좋은 것, 더 좋은 음식, 더 좋은 주거, 모든 거를 갖추고, 그리고 더 늦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, 내 건강도 챙기고, 내 취미 활동도 하고, 사랑도 하고,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삶의 균형들을 갖춘다면 일을 할 때 더 충만하게 할 수도 있고, 일을 오래 할 수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하고 지금 당장을 막 일만 하고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주말에 하루 정도든 이틀이 됐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꼭 권유드리곤 하는데요, 저희 팀원들한테도.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, 그게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일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. 일이 전부가 아니고 일은 수단이에요. 수단으로서 바라보고,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지금 당장을 할애하는 거죠. 당장은 시간을 써서 돈을 벌지만 내가 임계점을 넘게 돼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생기고,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게 됐을 때 그때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모종의 희생이 필요하겠지만,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그 과정 중에라도 얼마든지 밸런스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주변의 것들을 살피시고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티븐 코브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라는 말이 있어요. 그게 뭐 장례식장에 내가 갔는데 내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. 영혼이 유체 이탈이 돼서. 그럼 그때 나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개념인데,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지, 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, 상사로서는, 그리고 부모로서는, 자식으로서는 그런 캐릭터를 설정하면 그 캐릭터를 설정한 대로 살게 됩니다. 근데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,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가치감들이 각 상황 속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매몰되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. 저도 제가 생각한 캐릭터, 설정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싶고, 일도 잘하고 싶고, 제 건강도 잘 챙기고 싶고, 그리고 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어떤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, 그래서 그런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영업도 영업이지만 어쨌든 너무 매몰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밸런스를 갖추셔서 균형 있는 삶을,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개똥철학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